남극은 펭귄과 끝없는 눈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숨겨진 유령 세계가 있죠. 봐요. 지구본에 바로 여기 있잖아요. 남극을 북극과 헷갈리지 마세요. 북극은 지도 위쪽에 있고 크기도 훨씬 작고 솔직히 말해서 미스터리함도 훨씬 덜하죠. 남극을 덮고 있는 빙상은 약 1.6에서 4.8km 두께인데 이건 에펠탑을 최대 16개나 쌓아 올린 높이예요. 이 거대한 담요가 남극 대륙의 진짜 모습과 윤곽을 숨기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이 신비로운 대륙에 대해 잘 모르는데 다 얼음과 눈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대륙의 진짜 모양과 크기조차 모른답니다. 거대한 삽 없이 남극을 지도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위성들이 카메라로 얼음을 투과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 우리는 눈 아래에 실제로 거대하고 극적인 고대 풍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거의 유령이죠. 약 9천만 년 전 남극은 훨씬 따뜻한 곳이었어요. 사실 수많은 식물이 있는 무성한 열대우림이었고 아마 생명체로 가득했을 거예요. 심지어 강도 흐르고 있었죠. 그러다 얼음이 찾아왔어요. 이건 약 3,400만 년 전 에오세에서 올리고세로 넘어가던 시기에 일어났는데 우리 행성이 크게 냉각됐을 때예요. 여러 빙하기 중 하나의 시작이었죠. 땅은 그대로 남았지만 이제는 점점 두꺼워지는 얼음과 눈 아래 숨겨졌어요. 보통 사람 눈에는 남극이 하얀 사막으로 변했어요. 광활하고 평평하고 특징이 없는 곳으로요. 시간이 흘렀죠. 이 거대한 빙상이 움직이면서 그 아래 땅을 매끄럽게 만들고 이동시켰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땅의 모습을 바꿔놨죠. 이제 얼음 아래를 들여다본다면 한 곳을 제외하고는 원래 남극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동남극처럼 얼음이 특히 두껍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정반대로 작용했어요. 땅을 보호하는 초두꺼운 담요가 된 거죠. 보통은 바람이나 비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땅을 침식시켜 모양을 바꿔요. 하지만 이 보호 얼음 담요가 있어서 이런 자연 과정이 아래 있는 것들에 닿지 못하게 막아주죠. 그래서 땅은 수백만 년 동안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치 시간 속에 얼어붙은 것처럼요. 오로라와 슈미트, 빙하 아래 분지 근처의 이 특별한 지역은 남극 풍경의 유령이 됐어요. 이곳은 3,400만 년 전 처음 눈으로 덮인 이후로도 거의 손대지 않은 곳이죠. 이건 역사적 발자국이고 남극이 얼어붙은 악몽이 되기 전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 수 있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이 동남극 아래를 들여다보니 놀라운 유령을 봤어요. 수백만 년 전 그곳에 흐르던 강의 흔적들, 다양한 계곡들, 그리고 이상한 작은 섬들, 그리고 U자 모양의 3개의 큰 땅덩어리도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우리 행성의 대륙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뜨거운 용암 멘틀 위를 우유 위에 시리얼처럼 미끄러지죠. 역사를 통해 그들은 여러 번 합쳐졌다가 갈라졌어요. 수억 년 전 여러 대륙이 거대한 곤드와나의 일부였죠. 남극도 그중 하나였어요. 원래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죠. 하지만 곤드와나가 갈라지면서 가엾은 대륙은 지각운동의 힘에 의해 늘어났어요. 땅의 일부가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휙 찢어졌죠. 그렇게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이런 큰 덩어리나 땅 블록들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이제 이 유령을 좀 더 탐험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깊이 연구하려면 실제로 얼음을 뚫고 들어가야 해요. 마치 빨대로 두꺼운 쉐이크 바닥까지 닿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아주 깊은 곳에서 바위와 흙을 채취해서 지구의 역사와 기후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남극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대륙이고 유럽이나 호주 전체보다 크고 남아메리카 전체와 크기가 비슷해요. 우리가 얘기한 동남극 외에도 여러 지역이 더 있어요. 남극 반도, 남극점, 서남극, 그리고 로스해저. 이 대륙은 기본적으로 얼어붙은 모래상자고 숨겨진 신비로운 풍경은 사실 화성 지형보다도 덜 탐험됐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얼음이 없다면 그냥 평평하고 텅 빈 곳이 아니라 큰 산들, 거대한 협곡들,
심지어 불타는 화산들로 가득한 완전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 화산들 중 일부는 너무 거대해서 눈쯤 위로 솟아 있어요. 서남극에만 최소 138개의 화산이 있는데 오늘날 활동하는 건 8이나 9개 정도예요. 가장 미친 것 중 하나는 에레버스 산인데 최남단 화산이자 대륙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약 3,800m 높이에요. 그리고 빙상 깊은 곳에서 이 녀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화산 아래 동굴들을 품고 있어요. 그곳의 온도는 티셔츠를 입을 정도로 따뜻해요. 남극반도 또는 소남극은 지하 깊숙한 산악섬들처럼 보여요. 태평양 불레고리의 일부인 새로운 화산암들이 있는데 이건 태평양 주변의 화산과 지진대의 거대한 원 같은 거예요. 대남극은 거대한 부분으로 거의 호주만큼 커요. 동남극과 남극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얼음 아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온 바위들의 장소인데 우리가 언급한 그 특별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남극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43도 정도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이곳이 끔찍하게 춥고 황량한데도 생명은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맞아요. 지하 세계에서요. 2017년 과학자들은 깊은 동굴에서 조류, 이끼, 그리고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물들의 DNA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건 이런 미친 조건에서도 여전히 눈 아래 작은 고립된 따뜻한 주머니에서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극 로스 빙궁 아래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지하 강안에서 활발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남극 지하 세계에 민물 호수와 강이 있을 거라고 의심해왔어요. 어느 날 위성이 그곳에서 홈을 발견했죠. 그들은 탐험하기로 하고 뜨거운 물드릴로 얼음을 녹여가며 길을 뚫었어요. 지하 세계에 도달하자 그들은 숨겨진 민물강 중 하나에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처음엔 그냥 바위 같은 걸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신 수백 마리의 단강류, 작은 새우 같은 생물들을 우연히 발견했죠. 작은 녀석들이 즉시 렌즈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새우들이 카메라를 막아서 과학자들이 보고 싶었던 걸 확인할 수 없었죠. 꽤 웃기지만 적어도 그건 남극 깊은 곳에 정말로 중요한 생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들은 그걸 탐험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신비로운 지하 세계의 시작일 뿐이에요. 남극의 눈은 뱀만 빙하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협곡도 숨기고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지만 지질학적으로는 해양 지각의 일부예요. 또한 1958년에 탐험가들은 얼음 아래에서 유명한 알프스 산맥만큼 크고 높은 거대한 산맥을 발견했어요. 그 산맥은 약 1200km에 걸쳐 뻗어 있고 최고 2.7km 높이의 봉우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장엄함이 수톤의 얼음 아래 묻혀 있죠. 거기서 또 뭘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남극은 우리 행성 전체 담수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어서 녹으면 꽤 나쁠 거예요.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스웨이츠 빙하로 알려진 종말의 빙하가 있어요. 플로리다 크기 정도의 거대한 얼음 형성물인데 지금 녹고 있어요. 매년 그것 때문에 해수면이 4%씩 상승하고 있죠. 이 녀석이 완전히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60cm 상승할 텐데 별로 많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안 지역에는 재앙이 될 거예요. 다행히 연구자들은 향후 50년 안에 빙붕이 무너지더라도 빙하 자체는 그들이 우려했던 만큼 빨리 후퇴하지 않을 거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전히 빠르게 얼음을 잃고 있지만 꽤 느린 과정일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얼어붙는 바람, 생명 없는 황무지,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듯한 기이한 시로들. 이 전파 펄스는 남극에서 발생하는데 정체도 출처도 아우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어니타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극 충격과도 안테나의 약자죠. 기본적으로 거대한 풍선에 탐지기를 매달아 남극 상공 높이 띄워놓은 겁니다. 목적은 초고에너지 중성미자를 탐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찾냐고요?
중성미자가 얼음과 접촉하며 강렬한 전파를 발생시키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는 아주 작고 거의 질량이 없는 입자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수십억 개가 여러분 몸을 통과하고 있죠. 중성미자는 태양, 폭발하는 별, 심우주, 심지어 발밑에서도 옵니다. 태양이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며 끊임없이 방출하거든요. 초신성 폭발 때 별들은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를 뿜어냅니다. 고에너지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하면 새로운 중성미자가 생겨 우리에게 쏟아지죠. 심지어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 붕괴에서도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중성미자는 빅뱅 이후로 우주를 떠돌고 있지만 거의 아무 것과도 반응하지 않아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니타 같은 놀라운 실험으로 몇 개라도 잡으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그 운명의 날로 돌아가 봅시다. 보통 중성미자가 만든 전파 신호는 얼음에 반사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타가 포착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실험의 핵심 목적은 중성미자를 연구해 초신성이나 수광년 떨어진 우주 현상을 알아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탐지기가 얼음에서 반사되지 않은 전파를 잡아낸 겁니다. 수평선 아래 얼음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학 지식에 따르면 신호가 단단한 암석과 얼음을 뚫고 위로 올라올 수 없거든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연구원 스테파니 위설도 그 전파가 지표면 아래 30도 정도의 가파른 각도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신호가 수천 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암석이 신호를 완전히 흡수했을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팀은 모든 수치를 검토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문제였죠. 그 이상 현상의 정체를 몰랐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중성미자가 아닐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중성미자를 탐지했다면 그건 아무 것과도 충돌하지 않고 엄청난 거리를 날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관측 가능한 우주 끝에서부터요. 그래서 아니타가 포착한 건 과학자들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입자가 있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현상일 수도 있죠. 연구 결과는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발표됐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합니다. 남극 얼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뭔가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만 알죠. 만약 과학자들이 이 엄청나게 빠른 입자의 출처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가장 크고 비싼 망원경보다 훨씬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거의 아무 것과도 부딪히지 않거든요. 즉, 수백만 혹은 수십억 광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온전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설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중성미자 신호를 잡기 위해 초정밀 탐지기를 만들고 있죠. 아주 작은 신호도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선 단 하나의 데이터가 보물창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은 남극과 남미의 희귀 입자를 잡기 위한 장비를 설계해왔습니다. 아니타도 그중 하나고 남극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파 잡음이 거의 없고 도시도 교통도 간섭도 없거든요. 설치 방식도 꽤 멋집니다. 무선 안테나, 뭉치를 거대한 풍선에 달아 수십 킬로미터 상공으로 올린 뒤 끝없는 빙어미를 떠다니게 합니다. 거기서 아래를 향해 얼음 깊숙이에서 오는 희미한 전파 신호를 기다리죠. 아주 희귀한 중성미자, 특히 타우 중성미자가 얼음에 부딪히면 타우 렙톤이라는 입자가 생깁니다. 이 렙톤이 얼음 밖으로 튀어나와 에너지를 잃으며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죠. 이 붕괴 과정에서 공기 샤워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중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흩뿌려지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 이 공기 샤워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 폭죽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움직이는 뒤로 밝은 궤적이 남으면서요. 이 신호들의 방향과 패턴을 연구해서 얼음에서 오는 것은 아이스 샤워, 공중에서 오는 것은 에어 샤워. 과학자들은 원래 입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우 정확합니다. 곰을 바닥에 튕기는 것처럼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상한 새 신호들은 제대로 튕기지 않습니다.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각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아니타의 여러 풍선 비행 데이터를 모두 살펴봤죠. 그런 다음 우주선과 중성미자의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고 일반적인 배경 잡음을 걸러냈습니다. 아이스 큐브 탐지기 같은 다른 실험과도 교차 검증했죠. 아이스 큐브도 남극에 있고 아르헨티나에는 피에르 오제 관측소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향 공기 샤워를 감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결과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탐지기에선 아니타가 본 것을 설명할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상황을 이례적이라고 부르게 됐죠.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중성미자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셀은 이 신호들이 입자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물리학이나 암흑물질의 단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가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볼 수 없죠. 과학자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정체를 밝히려 했고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별, 행성, 사람, 개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우주의 약 5%에 불과하고 암흑물질은 약 2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암흑에너지라는 더 이상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은하의 형태를 만들고 모든 것을 우주 접착제처럼 붙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면 우주는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하지만 아이스큐브와 오제에서 같은 걸 잡지 못해서 가능성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는 거의 10년간 탐지기를 만들고 우주 신호를 분석해왔죠. 그리고 팀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인 푸에오라는 새 탐지기를 개발 중입니다. 더 크고 민감하며 희귀한 중성미자 신호를 훨씬 잘 잡아낼 겁니다. 아직은 과학자들을 밤잠 설치게 하는 오래된 우주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팀은 낙관적입니다. 푸에오가 올라가면 더 좋은 센서로 이런 이상현상이 더 있다면 이번엔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마침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